네, 반갑습니다.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은요. 네, 심술궂게 생겼네요. 네. 우리 트럼프 아저씨의 전기차 정책 철회. 야, 이 부분이 또 이슈를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도 좀 만들었었고요. 지금 이 트럼프의 정책 철회 발언을 좀 들어보면 이 최근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모든 의무는 미친 짓이다. 크레이지 뭐 그랬나봐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정책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많이 이제 관점을 좀 두고 있었던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아주 그냥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네,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새로울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 없었던 일을 해버리겠다. 이 심술궂은 아저씨의 이런 발언 때문에 나타난 2차전지의 움직임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LG에너지솔루션 먼저 좀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추세가 일단은 뭐 워낙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또 설명을 드렸지만은 50만원 이탈하게 되면 이제 물량이 대량으로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 시점이라도 매도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평선이 이미 하향 곡선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요. 그냥 완전히 하향 곡선 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향세를 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추세 상단에 들어올 때마다 또 때려맞고 또 신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32만 6천원이라는 전 저점이 이탈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주말에 조금 마지막까지 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뭔가 반등 시도는 나올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깝게 보면은 여기가 또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막 치고 올라가는 반등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의 이동 포인트들이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동해 버리게 된다면은 2차전지 쪽을 받아줄 만한 물량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글쎄요, 저점이라는 인식은 계속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반등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시점에서는 전저점 지지선을 봐야 되겠죠. 여기요. 32만 7천원, 6천원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탈하면 매도 치세요. 그냥 매도 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증권사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또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시가총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2조 원대, 근데 내년도에는 조금 괜찮을 수 있다 해가지고 뭐 7조 원대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쯤 됐을 때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의 이 시가총액은 너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절충안을 본다면은 한 50조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적 전망치가 나쁘다는 것은 실적 장세에서 굉장히 안 좋은 타격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 저점을 이제 지지 포인트로 보시고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 에코프로 볼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딱히 얘기하면은 그게 뭐 나쁘다는 평가를 내기긴
뭐 그동안 계속 나쁘죠. 네, 나쁘고 지금 보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뭐 그냥 별로잖아요. 별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내세울 만한 어떤 포인트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난번에도 이것도 설명을 한번 들었었죠. 1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의 어떤 반등은 큰 의미가 없고 다시 재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기 8만원까지 떨어졌던 부분들, 이게 그냥 저점이 아니고요.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보면은요. 이평선 전체적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 반등, 일시적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약세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여전히 우하향 패턴들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지라인대가 무너졌다는 거죠. 지지선이 없어요. 네, 지지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난번에 지지선 역할을 하던 곳이 이제 저항대가 되는 거죠. 11만원이 저항대가 돼버린 거고, 아래쪽은 받아줄 만한 물량 포인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재수없으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매수는 안 하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뭐 안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네, 만약에, 네, 9만원 정도, 네, 좀 많이 인심 쓸게요. 9만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 그 신저가를 이탈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꼭, 뭐,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도, 네, 추세 자체가 워낙 나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조금 다르겠죠? 네. 요거는 낙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는 요거는 제법 많이 떨어졌잖아요. 50만원에서 이게 한 반토막 났죠. 네, 물론 이제 에코프로가 더 많이 빠진 모습이긴 합니다만,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지선 때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14만원 정도. 요것도 아까 그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요. 네, 직전 고점 때 지지가 있으니까 15만원 정도까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네, 유연한 그런 변동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매물대가 없는 건 똑같고요. 이 매물대 역할을 하던, 이 지지선 역할을 하던 것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어가지고 주가를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잖아요. 네, 코스피로 넘어갈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특정 시점을 딱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코스피로 넘어가는 형태의 모습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네,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공매도를 처분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지 제법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상태에서 처분될 만한 공매도가 과연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들 네,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은 딱히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갈 만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면 주가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굉장한 부담감 요소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네,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생각됐는데요. 뭐 그거는 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네, 또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보셨던 LG에너지솔루션 둘 다 셋 다 나쁜 모습이지만 각자의 포지션 조금 다르다는 거. 네,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가 제일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방어되는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정도 움직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볼게요. 그나마 이게 좀 제일 나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주가 많이 떨어져서 아래쪽 지지가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건 그래도 버틸 만한 포인트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버팀이 나타나는 거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아래쪽 지지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5만원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SDI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세가 조금 바뀔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40만원에서 35만원 요 사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지지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밀리지 않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돌려서 반등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의 업황이 이렇게 썩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담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이 된 종목군들은 휩쓸려서 내려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SDI가 제일 나은 편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30만원대 중반쯤 되어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지지 포인트는 37만원 이렇게 잡힐 수 있겠습니다만, 좀 넉넉하게 35만원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5만원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없기 때문에요. 35만원 이상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고요. 이탈하면은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규 매수는 지금 정돈이 하나도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좋지 않습니다. 이삿짐을 막 풀었는데 그때는 뭐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랄까 궁중 요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와서 이제 짐도 아수라장인데 여기서 짜장면 안 먹고 뭘 만들겠다 이거는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평선 때가 다 정돈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경계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엔캠 볼게요. 엔캠은 또 상승한 패턴으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마냥 좋아할 건 아니죠. 왜냐면 엔캠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전환청구권이 행사가 됩니다. 이 행사가 되는데, 이게 6월 19일날 상장이 돼요. 6월 19일날 상장이 되는데, 제법 물량이 많아요. 97만 주.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72,000원, 그 다음에 68,000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9만원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해가지고 전환청구권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72,000원과 68,0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지만 더 올라갈 거니까 난 보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냥 팔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자, 근데 이게 불행인가 다행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7만원 정도 형성되는 이 가격대잖아요. 이게 이제 97만 주인데 블록들 뉴스가 나옵니다. 블록들 뉴스가 나오는데 27만원 정도에 일단 70만 주 정도 블록들 하겠다. 요거 가져갈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량이 요쪽으로 나오면 지금 27만 주 정도만 시장에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97만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시총 대비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치지만 27만 주 같은 경우면은 무시해도 되는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데, 근데 블록들은 악재란 말이에요. 블록들은 대부분이 악재입니다. 왜냐면 할인 가격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매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악재가 됩니다. 예전에도 블록들 한번 했었죠. 이게 10월 달이었나요? 2022년도 이때 블록들 한번 했었는데 이때는 주가가 한 10% 정도씩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환사채가 상장되고 블록딜한다. 이 물량이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환사채 물량을 이쪽에서 이 블록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이 블록들하고 전환청구권을 같이 이렇게 재료로 끄집어내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글쎄 딱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업황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사실 부담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도 배터리 쪽이니까요. 아까 트럼프 보셨잖아요. 모두 안 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이 구간에서 이 횡보 진행되는 부분들은 나 이 가격에서 더 움직이진 않을 거야. 이 가격에서 그냥 유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업황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아래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만 잘 보세요.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은 악재인데 이것을 블록딜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악재 요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블록딜도 따로 나오고 전환사채도 따로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네, 단기적 조정을 네, 그것도 급락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25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도를 최종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단박에 빠질 것 같지는 않죠. 왜냐면은 29만 7천 원인데 이 되면은 거의 한 17, 8%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25만 원까지 하려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거에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을 크게 흔들어버리는, 이 종목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면 25만 원까지 한 방에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약간 네, 하락은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딜도 원래 악재고 전환사채 청구하는 것도 원래 악재입니다. 그래서 악재와 악재가 만나서 네,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좀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느 정도 하락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보여지죠. 신규 매수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25만원 지지선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월요일 날은 내일은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좋지 않죠. 근데 2차전지는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2차전지 쪽에 좋은 전망을 듣기는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자,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지지라인 때는 일단 잡혀 있어요. 25만원 잡혀 있고요. 추세는 지금 하단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단 추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삼각쇠기,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점점점 저점이 일정한데요.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이 후반부. 자, 삼각점 꼭지 지점에서 네,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직 남았죠. 네,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 옆으로 횡보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다시 25만원대 지지선 테스트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고요. 지금은 추세가 뭐 우상향이다 아니다 뭐 이거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유지하시고요.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익이 바로 발생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고요. 최종 마지노선 25만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깨지면 매도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삼각 수렴에서 마지막 꼭지점에서 변동성이 일어날 때 위쪽으로 가면은 우상향, 아래쪽으로 가면은 우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당분간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은 25만원 꼭 지켜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반등 포인트는 일단 30만원대 초중반은 가야 될 것 같아요. 33만원, 34만원, 뭐 35만원까지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포지션이 만들어져야지 주가 반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요. 지금으로서는 27만원 정도 지지만 나와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뭐 한방에 급락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겠지만 주가가 슬금슬금 해서 계속 내려가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약간씩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접근하지 않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 아래쪽 지지선 25만원만 잘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이 트럼프의 전기차, 배터리 정책 철회 발언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이 종목군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가봐야지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누가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잘 모르는 것들이고 그럴 때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네,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